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경사TV는 경매 노하우,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파트 추천 물건 3개입니다. 지역별로 좀 달리하는 데서 선별해갖고 진행 일자에 얼마를 쓰면 좋은가, 입찰가까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 법원 경매 권리 분석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공부에 꼭 필요한 요소,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지분경매, 그 다음에 쇼츠 영상에 부동산 경기 전망, 추세, 트렌드, 매입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각 사항마다 꼭 요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 그 권리가 성립이 되고 우리는 그 권리를 분석을 정확히 결과를 알아야 입찰보증금 몰수라는 재경매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데 대한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은 충분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번호가 제목 말고 설명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건 번호 한번 열람하시고 경매 결과를 같이 대비해 보시면서 이 사건은 이러한 요소가 어떤 지뢰밭, 권리 분석의 함정이었구나 하는 걸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무슨 유료 강좌 100만원, 중급반, 실전반 몇백만원 들이지 않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부터는 추천 물건이나 경락 결과, 또 경락 결과에 대한 어떤 흐름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추천 물건 1번은 서울중앙지법 2023 타경 10995 아파트고 감정가 16억 9천입니다. 중복사건이 있습니다. 중복사건은 시점을 달리해서 선행 경매사건이 있는데 그 경매사건이 대변제나 채무자 소유자 취하로 취소가 됐을 때 다시 경매 절차를 밟으려면은 경매 개시결정, 배당 요구 종기, 1차 입찰기일 5개월 내지 6개월 걸리는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별도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사건이 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사건에 따릅니다. 선행사건 어떤 처분이나 절차에 청구 금액 6억. 이 지금 화살표 들어간 건 의미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청구 금액이 6억인데 감정가 16억 아파트에 6억 이면은 취하 가능성이 좀 덜하다, 취하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입변제로 해서 배당 순위가 바뀌어갖고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생각을 안 했는데 늘어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꼭 청구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권, 토지 면적, 전부 다 아파트가 공동주택 집합 건물이 내 땅에다가 저 때는 보장 없습니다. 집합 건물에 제공된 토지는 별도 처분은 안 되지만은 대가관계, 분양 대금이 미납이 됐다든지 지상권 어쨌든 대가가 정산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포함된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지만은 항상 점검하시라고 이 순차적인 권리 분석의 프로세스, 정상적인 루틴을 따라가면서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채무자 유통이고 채권자도 유통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금융 대출 관계에 의한 채권자라기보다는 대리점 관계에서 물건을 받은 대가,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그런 경우로 해서 공동담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1금융, 2금융 보다는 취하 가능성이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건 항상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어쨌든 세입자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 2014년 1월 16일 세입자 김모 씨가 6억 5천 보증금이 2020년 전입 뭐 한참 늦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후일자인데 근데 이 2014년 2015년 두 번에 걸쳐서 설정이 됐습니다. 우리은행. 그러면은 이 저당권 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되는 이 일자에 대한 대변제 뭐 공탁을 해버린다든지 이해관계인 임차인은 대변제의 이해관계인으로 들어갑니다. 동의 안 얻고 일방적인 변제 공탁이 가능합니다. 자, 6억 5천이라는 보증금이 받기 불안하다. 그럴 경우에 이걸 없애버리면은 근데 하긴 2순위 저당권보다도 또 일자가 뒤진다.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한은행 또 있는데 2020년 6월 17일 신한은행보다는 앞서고 그럼 우리은행 3억 8천 이영차 한 3억 돈 2억 한 6천 정도와 그 실제 대출 금액이라고 가정을 할 때 내가 이 금액을 내버리면은 이 돈을 못 받는 경우에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변동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입찰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본건은 2024년 6월 5일 날 감정가 80% 10억 8,100에 진행됩니다. 그 임차인이 했는데 선순위 하고 따져보니까 전액 배당 가능하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명도가 용이하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쇼츠 영상에는 명도에 애를 먹는 경우 소유자가 어차피 재정적으로 파탄이 나서 경매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보는 얼굴 명도하러 간 사람입니다. 입찰자가 나타났을 때 마지막 남은 주거 여건을 박탈당하는 그 허탈함에 일가족 몰살, 화재, 방화, 별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인 경우에는 좀 더 용이하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물건 선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잉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남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 지금 유통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봐야죠. 이 선순위 그 설정 최고 금액에 대비해서 실제 대출액 금액을 산출해 봐갖고 남는 게 없는 더군다나 이 지금 세입자 보증금도 이 날짜 이후에는 전입,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배당 신청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했는지 꼭 대비해 보셔야 됩니다. 2020년 8월 17일 배당 신청했고 배당 종기일은 10월 4일. 아, 요건에 맞는구나. 이것까지 점검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날짜가 뒤져갖고 인수보증금으로 다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령 이런 경우에 뭐 한 10억에 샀는데 16억 5천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이 입찰보증금 포기하고 물건 재경매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3호선 신사역 잠원역 있고 여긴데 이 단지 규모가 이 좀 작게 그 표기된 경우에는 세대수가 좀 작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단독동 아파트 아닌가? 그러면은 단지 규모 신반포 12차 아파트라든지 이 자이 아파트 이 규모가 크죠. 단지 규모가 이런 경우에 비해서는 좀 강가 요인이다. 지역적으로는 뭐 잠원역 있고 뭐 노년역, 지하철역이 7호선, 3호선 다 인접해 있고 주거 여건은 입지 여건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드 종합건설에서 시공했고 세대수는 107세대입니다. 아까 그 지도에서 봤듯이 그 좀 면적 규모가 작은 게 여기에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독동 아파트라고 봐야죠. 33평형. 하지만 지역에서는 잠원동 별반 지금 현재 아파트 하향 추세에서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33평형 입주 연도는 2002년 한 20년 된 아파트고 매매가 이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요새 디지털 시대 최강국 대한민국 이 디지털 자료로 KB
부동산이라든지 네이버 부동산 시세, 뭐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임장을 안 하더라도 시세는 아웃라인은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좋은 시대죠. 전세가 7, 8억, 107세대, 단독세대. 여기서 이제 감정가 대비 한 90% 기준선입니다. 15억 정도를 잠원동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되 이게 어쨌든 2회 유찰됐죠. 2회 유찰됐으면은 거기에 1월 17일, 5월 1일 2회 유찰입니다. 그럼 잠원동 일반적인 물건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아까 본 인접지대 GS건설 뭐 세대 규모가 있는 단지 규모가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이걸 15억을 기준선으로 하시되 2회 유찰됐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갖고 입찰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접지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가서 급매물 꼭 수배해 보시고 아무리 잠원동이라 하더라도 하고 입찰가를 정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다음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 타경 102070 종별아파트 감정가 13억 4,700. 여기는 아까 앞사건처럼 중복사건, 병합사건 없습니다. 청구금액 6억. 뭐 적당하죠. 그냥 이 청구금액 규모로 봐서 취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토지 면적, 여기도 대지권, 온전한 대지권이 그러니까 그 집합 건물에 꼭 있어야 될 땅.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 땅에 올라간 건물, 남의 땅에 졌으면은 뭐 빌리는 약정 뭐 지상권이라든지 법정 지상권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토지에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집합 건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진행은 6월 5일 8억 8,200에 진행됩니다.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 이 임대차가 이 주거용 부동산에는 제가 이 영상 만들면서도 상상 초월하게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배당 요구 종기일이 5월 25일인데 5월 27일 날 신청을 했다든지 그러면 인수해야 될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없는 거 큰 당입니다. 본건은. 그 해당 사항 없으면 조금씩 그 내용을 줄여서 그 진행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일단은 그 권리 분석에서 기초입니다. 임대차가 있든 없든. 신한은행 2013년 9월 24일이 말소 기준 권리 3억 2,400.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세대수는 현대아파트, 소위 말하는 메이커 아파트, 이름 값하는 그런 단지의 2,134세대 단지 규모 좋습니다. 대지권 정상 취하 가능성 없고 대안형 있는 임차인 없고 감정가 64% 두 번 유찰되고 6월 5일 날 8억 1,200만 원에 진행됩니다. 위치는 숭실대 인근이네요. 숭실대 입구역, 입구 아주 인근이고 교통 여건도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중학교는 여기 또 하나 있고, 자, 그럼 교육 여건, 생활 편의시설이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상도 전통시장도 옆에 있고, 봉천 중앙시장. 이 입지 여건에서는 우수하다. 이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단지 규모 적절하고 전용 면적 37평인데 평형, 공유 면적 포함한 평형은 42평형입니다. 입주년도 1992년, 이면은 한 30년 정도 넘게 경과했기 때문에 또 재건축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최근 낙찰가율입니다. 87%, 90%, 여기도 육박합니다. 아까 저기 잠원동 못지않게. 그래갖고 감정가 13억 4,700인데 이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예상 낙찰가 11억 7,500을 했는데 제가 이 82% 적용해서 계산해 봐도 11억 정도가 거의 뭐 매매가 육박하는 그런 이제 입찰가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똘똘한 놈 하나 이런 용어가 적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꼭 인접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가서 급매물을 탐문하시고 그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 기초화해서 입찰장에 참가했다가 차순위 신고해서 뺏긴다든지 하면은 그 중개사 가서 급매물을 계약하셔도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입찰가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옆에서 입찰가를 얼마에 써야 된다 하는 주관적인 추천은 무시하시고 객관적인 이 아파트 실거래가 네이버 디지털 자료나 인근 지역 가서 인접지역 가서 탐문해 보시고 하시는 게 합리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동부지법 2020 타경 56941 감정가 13억 아파트 두 번 유찰되고 5월 20일 8억 3,200에 진행됩니다. 여기도 대지권 이상 없습니다. 중복 사건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 청구 금액이 8억 5,700이면 취하 가능성 없다고 일단 보시고 중복 사건 존재하고 대지권 정상입니다. 임대차 내역 없는데 이 사건에는 정모 씨가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2년 5월 21일, 2012년 5월 25일 대출받은 지 4일 후에 주민등록 전입한 정모 씨가 있습니다. 정모 숙인데 남녀 성별 구분에 하면 여자로 구분되고 소유권은 이모 씨 2012년 2월 29일 2010 같은 연도에 2월 29일 날 소유권 인증 등기되고 정모 씨가 열람하고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고 여기 앞 사건하고 달리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머무르는 이유는 유사한 사건에 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에 모두 조사된 임대차 내역 없음인데 전입인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른 경우를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 계약이 된 건지 매매 계약이랑 더 살고 있는지 전 소유자가 등기부등본까지 다 열람해보고 했는데 임대차 내역은 없지만은 전입일자 있는 경우 이혼한 부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성질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이혼 사실이 전입세대의 열람 이후에 효력 발생이 되는데 이 이전에 12년 5월 25일 날 전입일자 이전에 이혼을 했으면은 부부지만은 이혼 사실까지 확정된 그런 상황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등장을 해갖고 상상하기 싫은데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뭐 5억이나 6억 되면은 포기해야죠. 포기한 경우가 실제 사례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정경사 TV 영상 한 160여 개 있는데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모든 형태의 권리분석사항이 아낌없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 노하우 법률 전문성으로 하나라도 실수하지 마시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영상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필히 그 교보 생명이나 하나은행 대부업체는 이거 사채 3순위라고 상금융이라고 판단하시고 1금융이나 2금융이니까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근데 소유자나 이 정모 씨가 살면서 이 관리비도 체납액이 없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관리비 체납 없이 이 두 군데 가서 대출 심사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한 1, 2 금융권에 가서 내가 이 물건 입찰 받고 싶은데 대출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하고 두드려 보는 게 타진해 보는 게
입찰 보증금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차선책이다. 최선책은 이 경매 절차에서 어딘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최고가 매수 인근이 된 다음에 입찰 보증금 걸고 경매 기록에 열람을 했는데 거기에는 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매각 결정 취소 신청 3단계 절차 한 단계 넘어갈수록 인용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보증금도 걸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으시기보다 차선책이라고 말씀드린 게 금융기관에 가서 이 해당 물건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쳤을 테니까 꼭 점검해 보시고 그 입찰 가격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간과하면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유치입니다. 길동력 있고 초등학교 유난히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좀 어린 자녀 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교통 여건이나 학교 교육 시설 어떤 인접 요 위에 중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지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596세대. 뭐 세대 규모가 뭐 넓진 않지만은 단독동 아파트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25평에 공유 면적 포함한 그 분양 평형은 32평형, 입주년도 2003년. 매매가 10억에서 11억 한 5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병원 가까운 것도 아까 인접한 초등학교, 중학교로 봐서는 어린 자녀 둔 부모 또 마찬가지죠. 병원 가까운 거는 어떤 입지 여건에서 이마트 있고 생활 편의시설, 의료시설, 김스크럽도 있고 현대백화점 뭐 좋습니다. 교통 여건도 그렇고 주민등록 전이 대출 심사 과정을 꼭 안 거치고는 입찰하지 마십시오. 만약 거쳐서 임대차 부존재 사실 증명을 확인하셨다든지 하신 경우에 이깁니다. 지금 그 감정가 13억에 80%는 10억 4천만 원 정도를 기준선으로 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동이라고 아까 잠원동하고 봉천동 그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80%가 많네요. 그 낙찰가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접부동산 중개사 사무실 급매물을 탐지하는 그 과정을 생략하시고도 안 됩니다. 꼭 탐지하시고 그 물건 두세 개를 급매물을 염두에 두시고 입찰가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 주민의 전입만 있는 이런 임차관계 좀 불안하시면은 정경사 TV에서 제공한 그 롱폼, 쇼폼 영상 보시고 또 불안하시면은 이 권리분석료 상한액이 입찰 매수 대리인 공인중개사 50만 원입니다. 여러 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뢰하셔도 오히려 입찰 보증금, 몰수 재경매, 권리분석사항에 불안하신 구석이 있으시면은 그 문자나 메일로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